사표는 언제 수리가 안 됩니까?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이제 그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그 징계 절차에 있을 때는 사표 수리가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 절차에 있습니다. 예, 징계 절차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5가지. 예. 책에도 잠깐 나왔던데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그 김학의 씨 그 출국금지에 관여하고 예. 기소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킨 게 그게 불법이었다. 예. 예. 그거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예. 또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서 징계 하나.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사 그 징계한 거 있습니다. 예. 그 징계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자료를 법무부 요청에 따라 준 것인데 그것도 징계 사유다. 이거 징계 들어가고 또 제가 조국 장관 그 북 콘서트에 제가 초청돼서 가서 바로 덕담을 했는데 예. 그것도 징계 사유다 하고. 그것도 징계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북토크에 초청돼서 갔는데 조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조 장관님 오신 게 아니고 장관님 3분 다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 장관님 오신 것만 문제 삼아서 또 그것도 징계 사유. 또 오늘 여기 왔다 해가지고 또 징계 사유가 추가될지도 모르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도중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법무부에 따라서 그 앞으로 사표를 내고 뭘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징계 정직 2개월 받았는데도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제도의 운영이라는 게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른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죠. 그러네요. 정직 2개월을 받고 그때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를 그렇죠. 했었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찍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있지. 예. 이 정부에 찍혔다 해가지고. 이 정부에 완전히 찍혔다. 있지. 예. 아니 근데 계속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뭐. 계속 있고. 예. 지금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내신 거에도 꽃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나중에 말미에 윤석열 정권에서 고쳐 당하신 것들 짧게 나오더라고요. 예. 중간에 좀 짧게도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검찰 정권의 무도함도 막 표시하고. 그렇죠. 예. 또 제가 수사재판 받는 그 심정 썼고요. 꽃은 무죄다라는 걸 쓴 이유가 그 이제 제가 그 법무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법무연수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18만 평 정도 되고 낮에는 그 분해식당 가면서 2,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는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넓은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생화도 보고 옛날부터 봐왔던 그 야생화 자료를 모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꽃이 주는 그 총칼보다 강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지금 그 무도한 정권에서 힘든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책을 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심에서 김학의 출금죄에 관여하고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서 무죄가 됐는데 그것도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가 무죄를 받고 든 느낌이 꽃이라는 게 이제 무죄의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퍼뜩 이제 무죄 받는 순간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이나 조국 장관이 재판 받는 분들도 좀 마음이 쓰이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꽃은 무죄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쓴 겁니다. 근데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검사장 하시고 그 나오셔서 혹시 이제 사표를 내셨으니까 본인 생각에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과거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되게 피상적이고 구호에 그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검찰 개혁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죠. 과연 이분들이 정말 검찰 개혁 본질을 알고
주장했을까? 최근에서야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수많은 압수색을 하고 기소하고 또 검찰 출신들이 뭐 금감원이나 또 방통위에 진출한 걸 보고 검찰 정권이 된 걸 보고 아 이게 피부로 좀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실체를 좀 느끼게 됐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실체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검찰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떤 모습인가를 역사적으로 뒤집어 보면 따라가 보면 과거에 식민지 시대에는 총독부에서 소수의 검사를 통해서 지배를 했죠. 네. 그때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됐어요. 해방 후에 그냥 잡아 가둘 그렇죠, 수 있었죠. 예. 심지어 경찰서장이 부서장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검사가 주도권이 놓치게 됐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이승만 정권이 약하니까 다시 친일경찰을 쓴 겁니다. 예. 친일경찰이 그 과거의 독립사를 인권 탄압한 습관이 또 못 버리고 그걸 또 인권 탄압하니까 국회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일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한테 그렇죠. 영장 예. 청구를 경유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 검사 영장 청구 경유제. 그러다가 이제 쭉 오다가 5.16 때 헌법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됐고 예. 소위 육법당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서 증거를 조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강기훈 유서 대피의 사건이죠. 예. 2000년대 들어서는 검찰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촛불 당시에 그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빗발쳤죠. 예. 그 후에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면서 검찰이 오만해졌죠. 스스로 이제 권력화되고 예. 국민과 괴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예. 결국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는 이런 임시적인 제도를 과도적인 제도를 민주적인 통제장치로 통제제도로 통제해 두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겁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랄지 기소랄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 작년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양평 공영지구 수사 관련해서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그 김건희 씨 오빠의 영장을 막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물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로만 단일화돼 있지만 청구돼 있지만 이런 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 하지만 이것도 영장 청구를 1차 수사기관에 주는 것이 어떠냐.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경찰과 검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줄 수가 있습니까? 가령 뭐 관세청이든 국세청이든 원하는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 생각은 지금 뭐 검찰 개혁을 제가 그리는 모습은 민주 통제 방안이 뭐냐? 바로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입니다. 공소관이 그 역사적 연원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지휘하거나 기소하게 하고 경찰도 수사 지휘하되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한테 수사를 모두 맡기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누는 게 맞다. 아, 경찰도 경찰도 분야별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분야별로 나누는 게 맞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찰도 경찰 내부에서 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관세도 관세경찰, 무슨 국세도 국세경찰, 뭐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까? 현재도 특사경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경찰 내에도 분야별로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면 지금처럼 경찰이 비대화돼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비판을 많이 안 나오게 되죠.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로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한 20개 곳 정도에서 20개 곳의 권력기관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기소를 만약에 준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현재 검찰하고 예외적으로 공수처에서 검사나 판사의 고위층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범위를 넓혀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공소권이라는 게 이 약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또는 기준에 맞는 어디에서는 조그마한 범죄를 크게 처벌하고 예. 또 어디에서는 조그마한 작은 큰 문제를 작게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균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 한국처럼 학연과 지연이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예. 공소권을 퍼뜨렸다고 쳐요.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겠지만 4-5곳 정도의 공소권을 줬어요. 예. 기관에 줬는데 그게 다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들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다 검찰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알게 모르게 전화를 해. 그리고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예.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형님? 뭐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처리해줘. 예. 아니면은 야 그거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게 상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인간사니까 예. 인간이 현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법조 환경은 사법연수원 단일 체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로스쿨의 출신들이 있으니까. 법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로스쿨 도입 취지거든요. 수절주의를 깨자. 그다음에 다양한 직역에서 로스쿨 가게 해서 국민들을 소통하는 법조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뒤에서 이렇게 음흉하게 이렇게 이런 결정들이 오도록 만들려면 예. 바로 견제와 균형에 의한 그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